네,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 밖에 비 많이 오나요? 저 출근할 때는 비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오던데 출근길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좋은 소식 하나 들어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미국 근해에서 동부 해안에서 전도된 넘어진 골든 레이호에서 지금 4명이 한국인 선원이 고립이 됐다가 방금 전까지 모두 구조가 됐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좀 짚어볼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박사고는 저희들은 굉장히 좀 예민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또 구조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고요. 전문가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대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 구조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벽에 들어온 속보인데 좀 지금 막 자세하게 분석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4명이 원활하게 구조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는 뭐 다른 걱정은 좀 안 했는데 네. 화재 때문에 좀 걱정을 했거든요. 혹시 그래요? 유해가스라든가 화염에 네. 생존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했는데 다행히 이제 선미 부분이고 네. 또 기관실이기 때문에 그쪽까지 아마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4명이 고립됐던 곳은 선미 부분의 기관실이었다. 예, 예. 그러니까 기관실은 그 선미 부분에 있군요. 예, 선미 하단에 예. 중앙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화면에는 이렇게 막 헬기로 이렇게 구조하는 모습만 나오던데 이게 선체를 뜯고 들어간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배가 이제 전도가 되면서 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80층 높이의 폭 한 36m 되는 건물이 이렇게 앞으로 쓰러졌다고 생각하시면은 아이고, 예. 그 안에 가재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을 막거나 또 변형이 되거나 이래서 이제 구조하기 위한 통로를 개척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뚫거나 또는 절단하거나 막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을 걸로 예측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피해자가 없이 이렇게 모두 구조된 거는 굉장히 천운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선박이 전복이나 전도가 되면서 네. 다양한 사고의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해서 폭발을 한다거나 또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연속적으로 이제 그런 게 이어지거든요. 네. 그 천만다행으로 뭐 4분이 이렇게 다 완전히 구조돼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구조 작업을 보면요, 어제까지 계속 뭐 선체를 두드리면서 네.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쭉 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었어요. 예. 원래 그런 식으로 이제 선박이 전도가 될 경우에는 이 생존자를 찾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통신 수단이었기 때문에 아하. 이제 그렇게 타격을 주게 되면 안에서 이제 저도 반응을 하거든요. 생존해 계시면은. 아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선박이 전복됐을 때 이제 우리 구조사들이 위에 올라가서 네. 망치나 이제 무거운 물건들로 이렇게 타격을 하고 또 기다려 보면은 저쪽서 반응이 오면은 그에 따른 이제 진입과 구조 작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게 휴대전화 같은 걸 해외라서 이제 안 들고 있었던 모양이군요. 아마 여러 가지가 그렇게 여유롭진 않을 겁니다. 뭐 네. 정전이 다 된 상태고 예. 위치도 다 바뀌어버리고 이랬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생존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물하고 뭐 음식 이런 것들을 넣어줬다. 이게 뭐 통상적인 어떤 구조 절차라고 볼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선조치가 이루어지는 거 있고 후조치가 선으로 가는 것도 네.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이제 선박이 워낙 대형이고 수심이 11m에 이제 90도로 전도가 돼서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생존자의 위치 파악이 되면은 이제 생존의 안정성을 더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서 네. 통신의 확보라든가 물이라든지 또는 식량의 공급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불행 중 다행인 게 이제 수심이 낮아가지고 선박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요게 좀 다행스러운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선박 폭이 한 36m 되니까 수심이 11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물이 침수가 된다 손 치더라도 생존자 위치는 한 6.5m 수심 위에 위치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좀 안심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서 뭐 생존에 위협을 주거나 그런 상황은 생기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근데 요번에 그러니까 지금 약 이틀 만에 이제 전원이 구조가 됐습니다. 이게 미국 구조 당국이 잘한 건가요? 이게 구조 과정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좀 도움을 참고할 만한? 일단 저희는 인력의 역량 중심으로 지금 구조를 하는 편이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장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편이고, 아하. 다만 제가 걱정했던 것들은 네. 신속 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좀 그 여러 가지 정서가 다릅니다. 그래요? 저희는 우리 구조대원들이 우리 자국민이기 때문에 뭐 사실 물불 안 가리고 이제 목숨 내놓고 그 신속하게 하지만은, 예. 그 친구들은 구조대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휘관도 들어가라고 하지도 않고 네. 또 지시를 받은 사람도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음. 상당히 그런 부분을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점이지만 네. 상황에 따라서는 또 우리한테 잡으면 또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긴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엔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 그렇죠. 수 있겠죠. 예. 네, 하지만 허블리아노 사고 때도 아마 맞아요, 그런 걸 많이 맞아요. 느끼셨을 예, 겁니다. 예. 좀 하긴 우리 국민이었으면은 조금 더 빠르게 했을 텐데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졌을 법도 한데,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어찌 됐든 모두가 구조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문자들도 예. 많이 옵니다. 가족분들 축하드리고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구조해 주신 분들 미국 당국에도 감사드린다는 문자 4509님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좀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예. 지금까지는 이제 구조에 이제 총력을 기울였다 치면은 이제 사고가 왜 발생했느냐 이게 좀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 여러 가지 뭐 가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일본 선박하고 가까워지자, 뭐 일본의 에메랄드 에이소하고 가까워지자 급선회 하다가 전도됐다, 이런 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일단 그 AS 항적, 그러니까 위성 위치 추적 항적으로는 봤거든요. 네네. 봤는데 그래도 상당한 거리는 있었는데, 아, 그래요? 어쨌든 지금 선체가 전도된 상황으로 보면은 밑에 이제 보텀이라고도 하고 허리라고도 하는데 바닥이나 선체 외관들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외부적 요인은 뭐 아니었을 것 같고, 네. 문제는 이제 조종의 어떤 과다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회피하기 위해서 기동하다가 혹시 그 중량의 과적은 아니겠습니다만 7,000대 정도 쓰니까 네. 4,000대의 위치가 상부에 위치했느냐 하부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이 뭐 섣불리 어떤 사고의 예. 원인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예측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규모가 아까 말씀하신 대 길이가 뭐 200m, 폭이 30m가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런 큰 배가 이 급선회로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는 뭐 뭐랄까요, 좀 예외적인 상황 아닌가요? 이게 보기 힘든 상황?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일이지만은 뭐 사고라는 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뛰어넘거나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밑에 이제 그 선저에 있는 바라스 탱크, 그러니까 평형수를 뭐 예를 들어서 빼서 부력을 높였다든지, 또는 적지 않은 그 화물들이 상층부에 실려서 지휘점, 중심점들이 이제 그 복원형을 좀 감소시켰다든지, 급선회하면서 또 선 옆에 천측에 저항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그쪽으로 행경사를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총체적으로 다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 이제 세월호가 자꾸 이제 소환이 되지 않습니까? 기억이. 예. 그러니까 뭐 그때도 평형수 문제가 있었고, 차량 고박 문제가 있었고, 근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나온 건 없죠, 구체적으로. 예, 없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선박 고박은 예. 아마 이런 이제 국제 운항선들은 상당히 좀 잘 하고 다니기 때문에, 먼 거리 외항을 다니기 때문에 네. 고박 문제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궁금한 건요. 이 선원들을 구조하면서 이제 선체를 뜯고 들어가서 이렇게 구조를 신속하게 할 수 있었다 치면요. 예. 세월호 때는 그걸 왜 못했던 겁니까? 이 배는 이미 선저에 예. 배가 안정화가 됐습니다. 수심이 11m이기 때문에. 이미 바닥에 닿아 있었다. 예, 세월호 때는 계속해서 배가 돌거나 가라앉거나 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국제적인 매뉴얼 보면은 네. 선박의 횡령사가 35도 이상 되면은 네. 구조대원이 등선하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복되거나 전도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정화가 안 돼서 구조대원이 이제 오염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군요. 예, 상황마다 다릅니다. 예. 아니, 이번 사고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때는 못했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아마. 다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에 미약한 사람으로서 네. 그런 사고를 막 생중계로 전 국민이 이렇게 계속해서 보는 경우는 드물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네. 상당히 제한적이고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소장님께서 본부장님께서 구조 장비가 없으면 해상 사고는 육상 사고가 달라서 구조 장비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해상 사고는 해상 사고의 어떤 특수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어떤 특수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기에서 아까 세월호 말씀도 이제 했었는데 그런 사이즈의 이제 큰 배가 넘어갈 때에 안정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크레인으로 잡는다든지 네. 또 어떤 부력 기구들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전도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네. 이제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 되고 즉각적으로 돼야 되는데 네. 그게 바다 위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쉽게 크레인이 한번 오거나 어떤 것들을 하려면 수일이 걸리거나 또 우리가 이제 수중수색 같은 경우 할 때도 시야가 안 나올 때 그걸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어야 된다거나 또 간반조 때문에 우리 구조선들이 출동을 바닥에 올라져서 못 왔을 때 수륙 양용장에 있어야 된다거나 그 상황별로 맞는 가동 가능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런 것들이 미약한 편입니다. 아,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전문적인 장비, 특수한 장비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력 중심으로만 우리가 대응하는 체계라. 아니 근데 그 세월호 이후에 그런 어떤 해난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물론 정비된 부분도 시스템도 있었고요. 또 개선된 것도 있고 발전을 해갑니다. 합니다만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또 이제 행정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내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걸리죠. 그래도 이번 미국의 사고를 보면서 우리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한테 이런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국내 사정하고는 국민 정서나 또 여러 가지가 상당히 달라서 우리 같은 경우 조금만 어떤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응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결과를 떠나서 상당한 비판이 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좀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이라든가 사례를 좀 봐가면서 차차 아마 개선돼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분 오늘 구조되신 네 분 축하드리고요. 가족분들에게도 축하 말씀드리고요. 이 사고 해난 사고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도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황대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 구조본부장이었습니다.